안녕하세요. 기능이야기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가장 강력한 치매의 핵심 원인, 장 속의 땡땡땡입니다. 혹시 요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곰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하고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곰팡이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무좀이 있거나 뭐 무좀, 땀 많이 흘리는 그 무좀 있는 사람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또는 여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디다 질염, 곰팡이 질염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피부 점막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치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 이제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원인에 대해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 곰팡이와 상당히 많이 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예,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는 우리 이제 뇌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뇌는 뭐 우리 몸의 전신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조절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뇌뿐만 아니라 이 브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크게 상호작용하는 장기가 바로 이 장입니다. 장입니다. 장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뭐 장뇌축을 상당히 기능의학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장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자율신경 시스템이나 이런 호르몬 시스템, 특히 이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에 의해서 장 운동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장 자체에도 ENS라고 해서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신경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진화적으로 보시면은 장이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한 생물로 진화를 하면서 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에 있는 이 신경 시스템이 첫 번째 뇌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뇌가 바로 우리의 그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장 기능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요. 이런 미주신경하고 직접 연결이 또 피드백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통해서 이런 그 면역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분비라든가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등등을 통해서 그 뇌에 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내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치매가 발병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장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레인 겉 엑시스 축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장내 미생물하고 장내 그리고 미생물하고의 그 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 기능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 속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마이크로바이오타, 그 장내 미생물, 뭐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곰팡이가 바로 이 장 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정상 상재균, 정상 세균총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노말 플로라라고 해서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몸에 장기나 조직 등에서 인간과 이게 공생 혹은 편리 공생을 하는 그 미생물 무리,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등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면은 진절머리를 떠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세균 없이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노말 플로라 정상 세균층이 있어야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균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배지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세균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게 대부분 정상 세균총에 해당이 되고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 수가 거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의 한 10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개수를 거의 뭐 1000조 개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무게로 치면은 뭐 1kg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균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증가를 억제하고 비타민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살균 기능도 있고 특정 조직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맹장이라든가 림프 조직을 이렇게 성장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항체 생성을 촉진을 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세균총 그 구성 멤버들을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칸디다 알비칸스, 이게 바로 칸디다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균이고 입안이나 대장이나 그 질 속에 에, 상존하는 그 곰팡이 균입니다.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대장에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콜라이, 이게 대장균이거든요. 이 대장균은 이제 대장이나 그다음에 그 질, 그리고 요도 쪽에, 외부 요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게 이제 방광염이나 요도염, 뭐 신우신염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 세균 균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이죠. 그래서 구강이나 대장이나 이제 질 속에 있고 그리고 스타필로코쿠스 오우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나 그 피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균인데 지나치게 세균 수가 과증식 되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심지어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곰팡이도 우리 몸과 공생하는 관계에 있는 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 이제 스타필로코쿠스 오우레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황색을 띠면서 이제 포도송이 모양을 갖고 있는 세균을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 이게 또 식중독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칸디다 알비칸스, 이건 이제 곰팡이 우리 몸에 서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중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해가지고 막대기 모양의 세균이네요. 바실러스가 막대기 모양의 세균의 유산균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젖산을 생성을 하고 장 속에 그 알칼리화 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칸디다와 세균, 이게 이제 큰 것이 칸디다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그 세균인데 이렇게 칸디다하고 세균의 그 상호작용이 있고 서로 막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는 게 있고 서로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기량작용이 있고 어, 음, 기량작용도 있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있는 세균 간에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세균총에서 칸디다와 이런 세균들을 보면은 그 일반 세균이 칸디다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요. 또 칸디다도 반대로 정상 세균총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정상 세균총이라고 해서 아까 그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염증이나 그 감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바로 그 염증이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칸디다가 이게 항생제 사용 등과 같은 정상 세균총이 깨지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칸디다가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균형이 깨지면 이 칸디다가 공생 관계에서 병원균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디다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까 황색 포도상구균하고 스트랩토코쿠스 계열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를 칸디다를 억제하는 거는 이 녹농균,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자, 그 다음에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그 다음에 에시노토박터, 바움, 음, 바우마니 같은 이런 균들은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항생제 등에 의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칸디다 곰팡이가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당뇨인 경우에 그 스테로이드, 면역력 저하, 항암제, 피임약, 항생제 사용, 제산제 사용, 요 이제 식도염 있다고 제산제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호르몬제 보충,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발효 음식인 뭐 맥주나 막걸리 등등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이 곰팡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이 이스트 형태의 그 효모균으로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번식하고 모양이 변하면서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디다가 이제 입속 점막에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하얗게 피죠. 백태도 끼고 해서 구강 칸디다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을 넘어서서 이제 식도에도 칸디다균이 이렇게 식도 칸디다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그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일반 정상 세균총도 이런 효모균, 보라색 효모균인데 이런 것을 증식하지 못하게 억제를 잘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면역 세포인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 등이 이렇게 잘 감시를 하고, 칸디다를 잘 억제를 하면 되는데요. 이 칸디다를 견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세균들이 없어지면서 칸디다가 증식을 하게 되고,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칸디다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은 그 장에 점막층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부는 장 점막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2층을 뚫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염증을 일으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장 세포의 우리 면역의 70%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장 점막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이처의 리뷰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칸디다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항진균주에 대해서 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어막을 형성을 해서 곰팡이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막 바이오필름까지 형성을 하고 이 칸디다가 분비 물질을 만드는데 바로 칸디다 라이신, 그리고 SAP라고 하는 시크레티드 아스파틱 프로테아제. 그래서 아스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 프로테인을,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분비 물질을 분비하면서 이게 세균 점막을 이렇게 조직을 녹여서 침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두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얌전하게 있다가 다리처럼 쭉 하이페가 이게 쭉 자라게 되고요. 그 점막층을 다 뚫고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막층을 뚫은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온몸에 퍼지기 위해서 이게 혈관까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신으로 퍼질 수 있고 뇌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안에 점막 세포에도 자리를 잡고 요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 자체에 이제 장을 뚫고 혈관까지 들어오고 혈관 내벽까지 뚫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살펴보면은 동맥경화 있는 부위에 그 검사를 해보면은 곰팡이가 3, 40% 정도 검출이 된다고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보면은 그 SAP라든가 칸디다 라이신 같은 것들이 분비를 되면서 얼마든지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곰팡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살펴봤더니 혈액에서 검출되는 칸디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디다가 이제 혈액에 이미 칸디데미아라고 해서 혈액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의 검사를 해봤더니 한 41%는 칸디다 알비칸스고요. 25%는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그 다음에 3위는 13.9%인데 칸디다 글레브라타, 그 다음에 12.15%는 칸디다 파랍실로시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도 어려운 다양한 칸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디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하는 것이 칸디다 알비칸스가 되지만 우리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혈액 검사에서 IG, G4, 칸디다 알비칸스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칸디다가 의심돼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항체가 없이도 다른 칸디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검사, 단순한 한 가지 항체 검사만 해서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에서 칸디다가 번식을 해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칸디다가 통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이제 약자로는 이제 BBB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 BBB를 뚫고 들어와야지 뇌 조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BBB는 이제 겉에는 이제 그 혈관 세포가 되어 있고, 그 혈관 세포를 한 층을 더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별 모양 세포라고 하죠. 성상 세포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그래서 이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이 BBB가 튼튼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BBB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칸디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SAP, 칸디다 라이신 같은 게 있어서 여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은 치매 환자에서 나중에 이제 뇌를 검사를 해보면은 곰팡이가 발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아까 SAP나 칸디다 라이신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BBB가 뇌혈관 장벽이 뚫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칸디다가 뇌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 뇌 조직에 이 칸디다가 감염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 반응 중에 그 칸디다를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치매 유발하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이 돼서 치매와 유사한 그런 상태가 되고, 각종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라든가 치매, 그리고 ADHD, 브레인 포그 등 다양한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아주 특수한 상황이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임상 현장에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곰팡이가 노출되어 있는 검사상에서 확인이 되는 환자가 상당히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대부분 이런 곰팡이 감염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때 단순하게 그 증상만 개선시키는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반드시 장내 세균총 상태를 평가를 하고요. 칸디다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환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가 하는 검사 중에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가 장내 세균 분석 검사를 해가지고 칸디다가 과학, 과학 증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세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칸디다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기술적으로 임상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하는 그런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 또 치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임상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의학적인 검사나 치료 경험이 많은 많은 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치매와 곰팡이, 칸디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칸디다에 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